제가 10년 넘게 커피업계에서 활동하면서 돌림노래처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몸값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주곤 했는데 방법은 달라도 대부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지만, 매년 새로운 얼굴들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커피업계에 유입되는 만큼 이런 질문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른 커피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진심을 담아서 젊은 바리스타 여러분, 그리고 커피업계를 지망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직 바리스타일 경우 바리스타 포지션 안에서 몸값을 높이고 싶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님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보러 오거나 매장에 와서 나를 찾거나, 적어도 매장에서 나를 마주쳤을 때 남과 다르게 유독 더 반가워할 만한 그런 모습의 손님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바리스타는 헤어 디자이너처럼 담당의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음료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동료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님이 왔을 때만큼은 반드시 내가 커피를 만들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업장의 분위기가 생길 정도로 손님과 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인근의 다른 카페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손님들이 나로 인해 새로운 카페로 넘어올 정도의 유대를 만드는 걸 궁극적으로 추구해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 맛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커피를 만나기 위해서 지역명과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을 해야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굳이 맛없는 커피를 파는 곳을 찾지 않는 한 웬만하면 맛있는 커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 맛으로 손님의 단골 가게를 옮기게 만드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 아직까지 바리스타들 사이에서는 내 손님이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손님 관리 영역에 공을 들이시면 몸값을 높이는데 당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봉 협상 시기에 이 친구가 이직을 하면 손님들이 좀 적잖이 빠져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면 연봉 줄다리기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바리스타들의 바리스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바리스타의 리더가 되는 거죠. 조직에서 커피와 머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다른 바리스타들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바리스타 중 실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대표나 점장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 처리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머신에서 물이 샌다. 그런데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럴 때 동료들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1번, 물이 샌다고 대표님께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계속 시도한다. 2번, 상황을 잘 파악해서 연락이 닿았을 때 파악된 내용을 보고한다. 3번, 머신회사에 연락해서 조치 방법을 묻고 선조치 후보고한다. 주어진 권한과 역할 범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발생 시 3번 정도를 해낼 수 있어야 대표의 짐을 덜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겠죠. 현재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진 나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바리스타로서 몸값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바리스타라는 포지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에게 또는 점주에게 이익을 주고 그 중에 일부를 내 몸값으로 가져가는 건데,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로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의 한계가 있다면 자신의 몸값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바리스타 업무 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관리한다든지 다른 디자인이나 기타 업무를 하지 않고 순전히 바리스타 포지션에서만 몸값을 높이려 한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 네? 아닌데요? 바리스타 중에 잘 벌고 몸값 높은 분들이 있던데요? 바리스타라고 불리고 활동하는 분들 중 실제 업무는 로스팅이거나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바에서 포타 필터를 잡고 있는데 몸값이 높다? 저는 별로 믿겨지지 않지만 설령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참고하시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판단입니다. 극히 드문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선배들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그렇다기보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네 연봉의 3배를 회사에 벌어줘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현재 회사의 이익으로 연간 9천만 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 상권에서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가망 고객 수는 최대 몇이고 그분들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객단가는 얼마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총 매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게 발생시킨 매출에 작용하는 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기여도가 높아졌고 지난해에 비해서 이익도 높아졌다면 월급 주시는 분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더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소위 말이 되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 마세요. 아니, 불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언젠가 외부 요인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불평을 할 수도 있죠. 소주 마시면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게 뭐 유튜브가 됐던 구글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바리스타의 직업에 대해서 고액 연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나 얼마든지 연봉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콘텐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도 바리스타였었고 서비스업 경력이 꽤 많은 사람으로서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분야에. 여러분의 몸값에. 그런 저의 결론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바리스타가 돼야 되겠다. 좋은 바리스타로 남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나의 커리어의 목표나 지향점으로 삼으면 안 되고 바리스타는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위치로 가기 위한 발판, 발전하기 위한 도구, 커피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포지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스텝을 구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수준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 미미민우에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했던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6, 7년 전 본인의 월급은 150이었고 지망생들, 즉 공급이 많아서 인건비가 정말 낮다는 거였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250에서 300을 받는 셰프들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바리스타랑 비슷하죠. 커피업계가 나빠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번에 와인 소믈리에 얘기를 해볼까요? 역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콜키지 프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자인 노태정 소믈리에가 업계에서 꽤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업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근무 시간, 낮은 임금, 심지어 임금 체불도 비일비재하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업장에선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돈 대신 와인을 들고 나올 정도였대요. 어떠세요? 물론 임금 체불은 와인업계의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F&B 시장의 고용 환경이 녹록지 않고 기대 임금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비단 특정 직업의 얘기는 아니고 진입장벽이 낮은 어느 업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업계에 대한 원망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요? 좀 억울하기도 하죠. 셰프나 소믈리에나 바리스타 이런 직업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이쪽으로 내몰린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필 업종 특성상 연봉이 좀 낮다는 게 좀 아쉽죠. 안성재 셰프가 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워낙 이 분야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있어서 본인의 채널에서 안성재 셰프가 말하기를 셰프라는 직업을 하는 이유가 엄청난 부를 갖기 위해서나 대단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음식을 소중히 다루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좋은 재료를 다루고 생산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 좀 이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여러분, 바리스타와 비슷하지 않나요? 모두가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커피와 서비스, 내 공간을 인정하는 소수의 소비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좋은 재료를 다루면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미각적 경험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즐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를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시는 동안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지금 정도로도 행복하고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목적과 이유가 다르듯이 어떤 분들께는 제가 해드린 얘기가 그렇게 공감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일을 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해보고 싶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말고 내 업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제가 해드린 말씀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확고한 구상이 있다면 언제나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고 업으로 하는 동안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커리어 패스를 구상하면서 미래도 설계하는 영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